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정하고 준수한 외모는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외모를 가졌더라도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사람의 외모 그리고 말은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둘 다 가지면 금상첨화지만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말투, 품격 있는 말투. 이 책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말하기 기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8가지 법칙을 잘 익히면 얼마든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8가지 법칙, 함께 읽어보시죠. 첫째, 가장 아름다운 언어, 미소를 이용하라. 세상에 태양과 공기, 물과 미소 말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다. 물과 태양, 공기의 중요성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런데 미소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소란 무엇일까? 미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다. 미소는 친절하고 선량하며 편안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한 여인이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를 한참 쳐다보던 점원이 말했다. 코가 정말 크시네요. 여성은 무례한 점원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건넸다. 치마가 정말 예쁘네요. 헤어밴드도 참 잘 어울려요. 의외의 반응에 멋쩍어진 점원은 곧바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점원이 사과한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그녀의 칭찬과 미소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미소는 상대가 누구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전한다. 예부터 인류는 타인의 정서에 자신의 정서를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대부분 상대 역시 미소로 답한다. 바꿔 말하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타인에게 불친절하고 강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난 졸업생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졸업사진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은 40년 후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졸업사진에서 웃지 않은 학생들은 혼자이거나 힘들고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미소다.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표정이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는 사람은 젊어 보일 뿐 아니라 자신감도 넘쳐 보인다. 그래서 주변에 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가장 중요한 건 미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는 자산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사람은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간다. 매일 각양각색의 사람과 부딪히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지만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서며 동료들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 한마디로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을 바꿀 수 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수고했다고 건네는 한마디로 그날의 피로를 녹이고 위안을 줄 수 있다.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이웃에게 보여주는 미소 한 번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마찰이 생긴 인간관계라면 불쾌하고 서먹한 감정을 없애는데 미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삶의 깊은 절망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미소를 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 누군가 미소를 보여주길 바란다면 먼저 웃어주자. 미국에 여행을 온 단체 관광객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가이드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원래 일정에는 없지만 근처에 조금 특별한 어시장이 있으니 꼭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다. 관광객들의 요청으로 그날 마지막 일정에 어시장 방문이 추가되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좋았다. 스산한 날씨도 어시장 특유의 비린내도 정신없는 호객 행위도 있게 만드는 상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시장은 축구 경기장처럼 시끌벅적했고 생선은 축구공인 듯 펄떡펄떡 살아 움직였다. 상인들은 최고의 축구팀인 양 손발이 척척 맞았고 상인들의 대화는 관광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아, 연어 5마리가 휴스턴으로 날아들어가네요. 네, 말씀드린 순간 꽃게 8마리가 버몬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여행객이 상인에게 물었다. 새벽부터 나와 일하셨을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쩜 이렇게 다들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아, 몇 년 전까지는 우리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이 계속 줄어서 먹고 사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상인들도 불평불만이 가득했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일할 것, 분위기를 바꿔보자, 마음을 바꿔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표정부터 밝게 하려고 했어요. 미소를 띠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말에도 가시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내 웃기 시작했죠. 그러니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생선은 싱싱하고 상인들은 친절하다고 이 시장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상인들 벌이도 좋아지니까 이제는 일부러 웃지 않아도 진심으로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상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관광객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 주었다. 미소와 웃음소리에는 국경이 따로 없었다. 평생 애써 이룬 성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들 때도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삶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어시장 상인들이 짜증이 잔뜩 내려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봤자 나아지는 것은 없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아진다. 당신이 웃으면 인생도 따라 웃고 당신이 울면 인생도 따라 눈물을 흘린다. 미소로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 삶은 더욱 찬란한 미소로 답할 것이다. 둘째, 중요한 순간에는 소심함을 떨쳐내야 한다. 뛰어난 말재간을 갖고 싶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호감 가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긴장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실패한 대화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재주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이런저런 조언과 충고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방법을 모르는걸요? 정말 창피해요. 제가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쓰여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어쩌죠?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자꾸만 말을 더듬어요. 저도 잘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맞장구 쳐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단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긴장한다. 그리고 사람은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시답지 않은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지닌 경우가 많다. 자기 형상을 과도하게 인식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창피함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도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가 되려면 먼저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에게 빠져든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왜곡된 자기 형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과정과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좋은 대화란 대부분의 경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고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도 뚝뚝 끊어지는 불편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영향을 준다. 스스로 사교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과 나눌 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자. 말과 행동, 표정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 사람들은 당신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정서에 반응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친절하면 그들도 당신을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데 당신이 무례하면 그들도 당신을 무례하게 대한다. 둘, 자신감이 없더라도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 신경을 써서 안정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라. 믿는 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된다. 셋, 스스로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속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해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 넷,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위축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VIP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진 않는다. 그러니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자.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셋째, 할 말 있는 사람이 되어라.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몇 마디 하고 보니 더는 할 말이 없다든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몇 마디 나누고 나니 할 말이 없다든가, 새로운 곳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공동의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서 자꾸만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경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잦은 편이라면 평소에 미리미리 할 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A런은 업무상 교육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다. 이번에도 한 대학 교수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다. A런은 그 교수와 빨리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먼저 교수의 SNS를 검색해 그가 올린 게시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실린 그의 칼럼과 논문들을 읽어보던 중 그가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A런은 타고르의 시집을 읽으며 몇 구절을 암송했다. 교수를 만나기로 한 날, A런은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잠시 뒤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온 교수를 보자 A런은 타고르의 시를 자연스럽게 읊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나는 내 오랜 기다림이 그 미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수는 단번에 그것이 타고르의 시라는 걸 알아챘다. 마음의 거리를 한층 좁힌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교수는 최선을 다해 A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되는가? 당신이 방금 들은 뉴스, 얼마 전에 읽은 잡지나 책, 광고나 드라마 등이 모두 대화거리가 될 수 있다. 요즘 이슈가 된 사건이나 유행하는 패션, 아이돌 등도 좋은 대화 소재다.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알아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거리는 주변에 널려 있다. 당신에게 익숙한, 당신이 잘 아는 각도로 다양한 문제를 해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이슈라도 당신만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면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몇몇 동료들이 한 스타 배우의 루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치자. 당신은 그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동료들이 그 루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스타가 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늘 루머가 따라다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밉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리와 어울릴 수 있다. 물론 장소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필요도 있다. 아무리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무조건 대화 주제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입을 닫는 지혜도 필요하다. 요즘 그 뉴스 봤어요?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 나왔던데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찌되었든 당신의 목적은 상대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누가 갑자기 말을 끊거나 끼어든다고 해서 특별히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가 지금 그 주제에 매우 깊이 빠져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신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면 그만이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전에 혹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와 관련한 인물이나 이벤트, 뉴스 등의 대화 소재를 공부해보자. 물론 공부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말재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전에 화제를 준비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암시가 없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스스로 난 충분히 노력했어. 난 잘할 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계속 자신을 독려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말솜씨가 어떤 수준이든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충분한 준비는 대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한다면 당신에게 아주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넷째, 패션은 소리 없는 언어다. 패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장소와 나이를 불문하고 패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 보고에 따르면 패션은 그 사람의 재무 상황이나 권위, 신뢰도, 지적 수준과 업무 성과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다. 나아가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도 영향을 미쳐 취업과 임금 상승, 진급,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패션은 상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소리 없이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다. 소리 없는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되고픈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으로 꾸미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는 내면을 가꾸는 것만큼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주인공 앤드리아가 평범하고 소박했던 비서에서 패셔너블하고 매력 넘치는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 이 작품은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 외모도 가꿀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의 옷은 말을 할 줄 안다. 게다가 목소리가 아주 크다. 그래서 특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패션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는 여성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로 특히 패션의 본보기로 여겨진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그녀에 관해 대처 여사는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현대 여성의 패션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 라고 평가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그녀가 어떻게 패션의 여왕이 된 것일까? 대처는 진주와 블루 계열의 정장, 사각형 검정 가방을 자주 사용했는데 영국에서 파란색은 보수당을 상징한다. 대처는 보수주의자로서의 신념을 파란색 옷으로 드러냈다. 지금까지도 블루는 태생적인 우아함과 진중함, 활기를 잃지 않는 생생한 매력으로 여전히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대처는 진주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번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주는 피부톤을 밝게 해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아요. 평범한 옷이라도 진주를 걸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죠. 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그녀는 평소에는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진주를 착용해 특유의 우아함과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원칙적이며 힘이 있어 보이는 대처의 사각형 가방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라는 뜻의 핸드배깅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파란색 계열의 의상, 고급스러워 보이는 진주, 힘이 느껴지는 가방을 통해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메시지를 내보이고 패션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이다. 대처는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당당한 이미지를 위해 옷을 이용했고 이는 파워 드레싱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처 이후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 정치가며 유명 인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을 뒤집으면 때와 장소에 맞지 않거나 메시지가 없는 차림은 센스가 없다는 평가를 받거나 심지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의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시 퍼스트레이디 낸시 레이건과 라이사 티타렌코의 패션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요한 이 외교 행사에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그레이톤 옷을 입었다. 라이사는 화물 트럭 기사와 같은 소련 여성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특별히 빨간색의 셔츠를 매치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상의와 하의의 비율을 완벽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기에도 충분했다. 그에 비해 낸시의 패션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체는 어깨 부분은 진중하지 못한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어색한 허리 라인은 다소 과장돼 보였다며 매체들은 그녀의 패션을 혹평했다. 낸시는 부적합한 패션으로 오히려 나라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는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듯 패션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옷차림에 꼭 메시지를 담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는 단정한 차림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이 날개다 라는 속담처럼 외모가 가산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하나, 꼭 비싼 옷일 필요는 없지만 깔끔해야 한다. 옷이 더럽거나 냄새나거나 주름이 자글거리지 않는지 점검하라. 그래야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둘, 직장에서는 너무 튀지 않는 옷이 좋다. 행사나 모임에 갈 때는 액세서리나 하이힐, 예쁜 스카프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라. 넘치지 않는 연출이 중요하다. 셋, 적절한 컬러 매치로 상황에 맞게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자. 쿨톤의 옷은 시크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웜톤의 옷은 편안하면서도 활기 있어 보인다. 장소에 따라 컬러를 다르게 연출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넷, 액세서리는 과도하게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액세서리는 포인트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킨다. 사람을 만날 때는 패션에도 신경을 쓰자.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점도 기억하자. 안과 밖은 한 몸이라.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외모에 반영되게 마련이고 아름답지 않은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외모를 아무리 잘 가꾸어도 가리기 어렵다. 다섯째, 마음이 편안해야 말도 잘 나온다.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취미인가 봐. 수업 시간마다 질문 폭격을 던지는데 혹시라도 내 이름이 불릴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니까. 면접이 제일 문제예요.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도 면접에서 매번 탈락이에요. 임원들 앞에서만 서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릿속이 하얘져요. 예상 질문과 답도 다 준비해 가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강연을 좋아해서 많이 들으러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도 말이 안 나와요. 손을 들고 말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지어 배도 아픈 것 같아요. 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걱정과 두려움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타고난 연설가도 아니고 평소에 따로 스피치를 연습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다. 미국의 연설가 찰스 그루너는 모든 사람은 이성적, 사회적, 성별적,
직업적 자아상을 지녔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그중 하나의 자아상이 튀어나온다 라고 말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아상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도중에 훼손되고 무너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극복해 긍정적인 대화가 이어지게 하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고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적용해보자. 하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부끄럽고 걱정되고 긴장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당신이 할 말에 집중하라. 둘, 지적으로 보이고 싶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나 사자성어 같은 것을 쓰려다 보면 혀가 꼬일 수 있다. 친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말하듯이 편하게 말해보자. 셋, 몇 명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든 수십 명 이상이 모이는 공적 행사든 알고 보면 긴장하고 걱정하고 어색해하는 사람이 많다. 힘든 것은 나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라. 대화를 나눌 용기가 조금은 더 생길 것이다. 넷,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술술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않았다. 당신이 모르는 숱한 연습과 훈련이 있었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입을 열어보라. 다섯,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잘났다는 생각에 긴장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상대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갈고 닦아 자신감을 키워보자. 여섯,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팬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긴장이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색할 뻔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7. 너무 긴장하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해두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할 때 효과를 볼 것이다. 8. 너무 긴장되고 두렵다면 잠시 하던 말을 중단하고 심호흡을 해보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자. 여전히 긴장되고 힘들면 다시 심호흡을 해보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긴장이 완화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6. 상대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라. 흔히 사람의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표정은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어도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 대화에 흥미를 느끼는지 아닌지, 상대가 하는 말을 믿는지 아닌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두 눈빛에서 드러난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사람의 얼굴에서 마음 깊은 곳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눈이다. 눈에 한 사람의 희로애락과 인생 스토리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눈빛은 때로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까지 표현하고는 한다. 매력 넘치는 눈빛은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반면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먼 곳만 쳐다보면 상대는 난처함을 느낀다. 상대와 적절하게 눈을 잘 마주치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눈빛에 잘 담아내는 법을 배우면 상황에 따라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향하는 항공기의 탑승 게이트 앞으로 젊은 남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비행기는 아직 이륙 전이었지만 탑승 수속을 모두 마친 후라 게이트 문이 닫혀 있었고 보딩 브릿지까지 연결이 해제된 상태였다.
잠시만요. 저희 아직 안 탔어요. 젊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탑승 수속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던 직원이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가 5분 전에 착륙했어요. 그런데 그 항공사 직원이 분명히 사전에 게이트에 전화해서 환승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두었다고 말했어요.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게이트는 일단 한번 닫히면 누구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조금 전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까지도 호흡이 진정되지 않은 여성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좋은 생각이 난 듯 함께 온 남자의 손을 잡아 끌고 창문 쪽에 가서 섰다. 조종석이 보이는 자리였다. 마침 조종석에 있던 기장이 두 사람을 보았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단 몇 초의 짧은 시간이었다. 나중에 여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마 창문에 붙어있는 우리 둘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겠죠. 우리 눈엔 비통함과 처절함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기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심했다. 옆에 있던 부기장까지 창문에 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두 조종사는 이내 뭔가 결심했다는 듯 여자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뒤 탑승구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너무 놀라 눈이 커졌다. 짐 챙기세요. 직원이 수화기를 붙든 채로 그들에게 말했다. 기장님이 빨리 탑승하시래요. 두 남녀는 기쁨과 놀라움과 고마움으로 조종석을 향해 손을 흔든 뒤 재빨리 짐을 챙겨 탑승구로 들어갔다. 두 남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녀가 취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에는 진심을 담은 눈빛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빛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요컨대 장난이 심한 아이들을 제압하는 부모의 눈빛이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보내는 사랑의 눈빛도 모두 같은 효과를 가진다. 기업 면접이나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협상, 연인과의 첫 데이트 등 여러 상황에서 눈맞춤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의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누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당신에게서 편안함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훌륭한 연설가들이 청중과의 눈맞춤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이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눈맞춤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계속 상기하자. 눈맞춤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 번씩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다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다. 힘들면 상대의 어깨를 쳐다보거나 얼굴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당신이 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상대가 알아채지 못한다. 눈에 힘을 주고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면 상대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상대가 잘 쳐다보지 못하거나 자꾸만 눈을 피한다면 어쩌면 그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아니면 개인의 성격적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상대의 반응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7째, 매일 조금씩 말하기 연습을 하라.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수영을 배울 수 없고 배를 타보지 않으면 평생 노젓기를 배울 수 없다. 말하기도 똑같다. 아무리 말하기와 관련한 지식과 요령을 많이 터득했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서서 입을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주 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평소에 어떻게 해야 더 잘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말하기를 할 수 없다. 사람들 앞에 서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글로 정리해서 쓰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아마 이런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전달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말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연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던 것은 아니다. 누군가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에게 매번 심금을 울리는 명연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것처럼 연습했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번번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유난히 소심하고 숫기 없는 아이였다. 이웃집에 심부름이라도 하러 가는 날에는 방파제 위에서 오랫동안 하염없이 서 있다가 겨우 마음을 먹고 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릴 정도였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자기만큼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는 끝없는 연습 끝에 마침내 그 성격을 극복했다. 그는 토론 클럽에 가입해 런던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사회주의 운동에도 몸담아 활동하며 방방곡곡에서 관련 연설을 했다. 그 결과 조지 버나드 쇼는 20세기 초 가장 출중한 연설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으로 그리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그 모습으로 봐주길 희망한다.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이성과 교제할 때, 권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는 자신이 그리는 꿈의 자아상이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혹시나 말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거나 수준 낮은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버리는 게 좋다. 설령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질책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기회가 되는 대로 말하기를 연습해보자. 주변을 잘 둘러보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훈련해보는 것도 좋다. 정 힘들면 누군가의 말에 몇 마디 덧붙이는 것으로 말하기를 시작해보자. 회의 시간에 늘 구석에만 앉지 말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오거나 손을 들어 발언해보자. 그래야만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다. 8째, 당신의 말에 교양을 녹여라.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말솜씨는 후천적인 연습의 결과다. 말을 잘하려면 생각과 언어, 행동과 자세, 정서와 감정 등 각 방면에서 종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솜씨를 키우는 것은 일종의 내면을 수양하는 과정과도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령만 갈고 닦으려고 한다. 그 결과 입을 여는 순간 어쩌면 있었을 법한 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번화가의 커피 전문점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뽀얀 피부, 긴 다리, 뚜렷한 이목구비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한 후 테이블이 위치한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그녀에게 손인사를 건네며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대박! 이 가방 개 예쁘다. 새삥이지? 어디서 샀어? 얼마야? 개 비싸지? 실내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얼굴을 찌푸렸다. 새로 산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당신에게 남자친구가 이 옷 얼마 주고 샀어? 비싸지? 안 어울려. 당장 환불해. 라고 말한다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는데 남편이 드라마는 머리에 든 것 없는 여자들이나 보는 거야. 대체 왜 이런 데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뉴스나 틀어. 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교통비가 올랐다거나 라면 값이 또 올랐다거나 음식이 짜다거나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직설적인 데다 성격이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라거나 요즘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두 번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을 의심한다. 늘 입에 부정적인 말만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다. 자기 혼자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주변 사람에게도 전가해서 그들의 기분까지 망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감성지수가 떨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말하기는 일종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됨됨이를 모두 반영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보기 힘든 것들을 보게 된다. 언어는 마음의 소리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교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다. 가치관, 철학, 행동 방식, 마음의 크기, 교양, 도덕 수준, 기질적인 특성, 성격 등은 입을 여는 순간 상대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말할 때 상대를 비하하고 무시한다.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사랑받기는 힘들다. 당신의 가치관, 철학, 행동 방식, 마음의 크기, 교양, 도덕 수준, 기질, 성격 등은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기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말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무리 달변이라 한들 누가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으며 말을 잘한다고 하겠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경험을 넓히고 경력을 쌓고 인생을 고찰할 줄 알아야 한다. 내면이 채워지고 수준도 올라가면 말솜씨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